자, 그럼 일단 한번 중국 상황서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어제 우리 위안화의 흐름은 지금 27일 기준으로 어제 장중에 큰 변화 없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갇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6 위안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6.58 정도 위안에서 머물러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중국 위안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는 좀 시작할 때는 좀 약하게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이제 반전되어서 양봉으로 이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중국 상해 차트도 한번 볼 건데요. 어쨌든 중국의 5년 CDS 프리미엄 자체는 여전히 아직도 조금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안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정도 참고를 하시고, 어제 기술적 반등에 중국은 성공을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 일봉 차트를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시가 보시면 종가보다 이제 낮게 출발했는데 쭉 끌어올려 가지고 양봉으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만 딱 캔들 하나의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직전에 있는 음봉을 다 몸통으로 다 커버하면서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으로 어제 상해 지수는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가 지금 보시면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양봉 하나만으로 저점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날에 음봉을 하나 커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나마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저점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또 보조되는 그런 지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국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지수 볼 때도 마찬가지니까 요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를 그래서 한번 지금 뭐 종목 이야기를 막 활발하게 할 분위기가 아니고, 드디어 우리 키메님의 오리지널 발음과는 거리가 정말 먼. 네네. 자, 뭐 이거 앞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지표거든요. 네. 에버리지 발음할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기대를 안 하니까. 네네네. 에버리지 다이렉셔널 뭐 디렉션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다이렉셔널이라고. 자신감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부가 설명이 이거 애매하네. 이거 길어지고 사전을 안 찾아봐서 다이렉셔널이라고 해야 될지 디렉션이라고 해야 될지. 네네. 아무튼 여기 A, D를 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ADX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제 구글에 이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해설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1978년도에 만들어진 지표이고 추세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세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고, 기술적 분석가들한테 이 지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구글의 그 설명을 보셨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 중에서도 추세의 그 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라는 게 상승하는 추세도 있고 하락하는 추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 추세의 강함과 약함을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3월 달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상해 차트인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네. 하락할 때의 그 추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락 추세가 이렇게 ADX가 올라오면서 저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제 양봉 하나 만들어 놓은 이번에 이 하락 추세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ADX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네요. 요거는 지금 그 반대라기보다는 이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하다. ADX는 추세의 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프는. 그렇죠. 그래프는 반대죠. 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매우 지금 50 이상에서 매우 강하게 하락 추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이 ADX 지표, 이 초록색이 적어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보시면 되냐면, 지난번에도 여기 3월 달에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구간 있죠. 여기 올라오는 구간. 네. 여기도 보시면 ADX가 정확하게 위에서 올라가다가 탁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멈추고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행보하긴 했었지만 적어도 하락은 멈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815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라든지 MTS와 같은 거기에 보조 지표에 들어가시면 ADX라고 보조 지표가 다 나옵니다. 그걸 딱 클릭해서 오늘 설정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저 초록색 선이 꺾이면
이게 좀 이제 강하게 진행되던 하락 추세가 조금 완만해지고 하락의 에너지가 조금 스무스해지고 있구나라는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제 저 하나의 캔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베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흐름입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좀 이따가 다른 케이스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하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내가 사는 시점이 최저가일 때. 안 물리고 사자마자 수익을 바로 수익으로 되는 게 물론 쉽진 않지만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물리는 것보다는 사는 게 저점인 거. 그래서 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이제 돌아서는 거를 원하신다면 요 지표를 가지고 하락 추세의 강도가 이제 꺾였구나라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그런 좀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ADX의 지표를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민 팀장님의 분발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의미로 네.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홍홍홍님, 민 팀장님 갈수록 진국 같아요. 아이고. 말을 못 이으셔. 그러네. 너무 네네네. 감동의 도가니에 저는 빠지셔가지고. 뭐 또 채찍질이라 하길래 뭐 정신 똑바로 차리라 뭐 약간 그런 이야기이신 줄 알고 살짝 긴장했는데요. 네, 아유 다행이네. 훈훈한 댓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케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이제 일봉을 가지고 이제 그 추세를 한번 봤고요. 판단할 수 있는 어제 양봉을 가지고 우리 과연 저점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봤고 조금 긴 추세인 주봉을 여전히 이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여전히 연봉이 길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다라는 거. 중국은 아직은 불안하다. 네네, 어제 2.45% 정도 올랐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됐고 오늘도 장중에 위안화의 움직임은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그 원자재, 금리, 그 다음에 환율까지 이제 흐름을 세 가지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팩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가도 오늘 새벽에는 거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보시면. $100. 네네네. 뭐 27일 기준으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가는 뭐 살짝 뭐 $100 가깝게 하락했다가 다시 $102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뭐 어제 오늘은 변화가 없는 이슈가 별로 유가 시장에서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원유 선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의 흐름인데 2.75%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국채 금리가 네. 의외로 쭉 2.9 수준에 있다가 2.75까지 쭉 떨어졌는데 오늘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2.8% 위로 살짝 올라갔고요, 다시. 그리고 2년물 금리도 올라오는 금리가 하락하다가 약간 이제 오늘 새벽에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 국채 금리 시장에 나타났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2.95%까지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온 거 가지고 시장이 뭐 크게 뭐 반응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를 봐야 되는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그렇죠. 했는데, 오늘도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오늘도, 이 외국인 수급이 과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일단 장 출발하기 전에 느낌은, 그렇습니다. 2017년도 1월달 이후 데이터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1월달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103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트죠. 퍼스트. 나 지금 영어로는 해가지고 뭔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퍼스트, 세컨드. 퍼스트, 예. 2017년도 이후로는 처음으로 103달러를, 103 인덱스 지수로 103을 돌파했는데 장중에 103을 돌파했다가 제가 이 5시 한 10분 정도 캡처할 때 102.98로 103을 살짝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어제보다는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돼가지고 달러가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국제 글로벌 자금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서 이건 이제 그러니까 한국도 힘든 게 지금 2년 만이라고 하죠. 네네. 1260원대를 그렇죠. 돌파했으니까. 네. 그래서 달러의 강세는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달러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까 우리나라 원화 강세는 원화도 엄청나게 지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모습이 이 흐름이
간단히 우리 그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우리나라 수급 주체별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려온 게 있는데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코스피고요. 수급 주체별로 연초 이후에 어떤 지금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최근에 대표님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스마트 머니들이 조금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3월달 중순 정도의 바닥을 찍고 지수가 찍었을 때 사모펀드가 좀 샀다가 최근에 스마트 머니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나타나고 있죠,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많이 줄고 있는 거. 자,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신도 3월 중순 이후로 중립 이상으로 딱 올라오다가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연기금만이 우리 시장에 지금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은 보시면 그래도 조금씩 계속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모와 투신이 팔고 연기금이 사고 있기 때문에 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지금 별로 의미가 없죠.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근데 외국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 엄청나게 매도가 지금 밑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이게 한 4조 원 이상이 연초부터 벌써 외국인들은 4조 한 5천억 될 것 같은데 지금 옆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 달만 2조 넘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올 1월 달부터 하면 그러면 뭐 거의 4조 5천억 가깝게 5조 가깝게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더욱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외국인들 포지션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달러가 빨리 좀 고개를 숙여줘야 된다. 네, 그 부분 좀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예. 네. 노트북 좀 이동 좀 해달라고 이야기가 왔어.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빨리 고개를 좀 숙여줘야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완화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도 조금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자금이 여전히 조금 그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물량을 지금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고 있는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량을 다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또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시점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 아직은 쓸 때가 아니다 이 얘기하셨었죠? 아마 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계시는 이 금액은 우리 8.15 가족분들을 제외한 포함이 안 됐어요? 네, 포함이 안 된. 우리 들어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있는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팔고 우리가 그 물량을 받을 때가 저는 오히려 저점이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으실 것으로 일단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방금은 이제 코스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제가 한번 연초 이후에 누적 순매수 포지션 한번 그려봤는데 와, 사모펀드는 코스피 쪽으로는 그래도 중립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인데, 와, 3월달 이후로 코스닥에서는 사모펀드가 뭐 줄기차게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기관들도 팔고 있고, 코스닥이 더욱더 지금 코스피보다 수급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 개인들만 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네.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어저께도 과연 이게 바닥 따지는 조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의 시작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였는데 네네. 일단 그런 지표로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죠. 네네네. 오늘 새벽에 이제 또 올라온 데이터도 보니까 어제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뭐 완만하게 조금 누웠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뭔가 조금 불안감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좀 빠졌으니까 나 사볼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 개인만의 이제 기준을 하나씩 정하자라는 말씀드렸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 ADX도 저만의 하나의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달러 봤잖아요. 그죠?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거 꺾여야 된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거 딱 꺾여줘야지만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기준이 하나 될 수 있죠.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기준이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직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당분간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 만들어 놓은 현금은 조금 남겨놓자 아직도 계속. 네, 그럼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 끝난 이제 그림을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면 파란색이 오늘 네, 좀 보이네요. 그나마 오늘은 이제 군데군데 파란색, 초록색이 이제 좀 보이는 모습이라서 월화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오늘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테슬라가 어제 뭐 10% 이상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요게 좀 아쉬고 이게 뭐 반등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그렇죠. 그대로죠.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도 뭐 5% 추가적으로 지금 진짜 엄청 빠지네요. 네네, 이거는 뭐 바닥이 지금 어딜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큰 부분이고 어제 구글이 실적 추정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어제 이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어김없이 이제 4%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 자, 시간 내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고 있다고 대표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렇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정규장에서 5%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초록색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에너지가 혼조세,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내일 좀 기대가 되는 게 이 페이스북 메타. 네, 그렇죠. 메타가 오늘, 지금 네. 시간에서 지금 20% 급등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페이스북이 이제 그나마 오늘 또 그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내일 시장에 반영해서 좀 움직여줄지 오늘 어제 원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사실 강세 출발했다가 점점점 이제 좀 힘을 잃어갔는데 뭐 오늘 내일 새벽에도 페이스북 영향으로 강세 출발했다가 그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스물스물 좀 하락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내일 또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느 구간에 있느냐를 보는 건데 어제 우리가 봤을 때가 27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추락을 하면 아마도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주가는 어땠는지에 대한 그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주가가 그래도 약간 뭐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와 S&P가 살짝 오르다 보니까 27에서 심리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29로 두 계단 정도가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구간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구간에 놓여 있다 정도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저 공포 구간에 있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 오른쪽으로 이게 그 나침판의 표시가 이쪽으로 갈 때는 오히려 분할로 좀 줄일 때고, 그죠? 다들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트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보는 뭐 일봉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겠죠. 그렇지만 심리가 두려워지는 구간이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인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올라가야 편안하고 그렇죠. 사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고 빠질 때는 두렵고 안 사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사보고 나중에 이 나침판이 오른쪽으로 돌아섰을 때 한번 팔아보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 부분을 업데이트 드리니까 이것도 계속 한번 같이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의 나스닥 일봉 차트를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전저점을 어제 그저께죠 이탈을 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뭐 몸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래 위로 꼬리만 길게 달린 도지형으로 오늘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또 팔려고 하는 사람도 힘도 강했고 그래서 그렇죠. 주가는 거의 오늘 뭐 보합권에서 끝나는 모습. 그래서 추세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봉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에는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여전히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뭘 가지고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저거 하나만 ADX. 가지고 어려우니까 ADX를 가지고 추세의 시작과 그다음에 끝 그리고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의 이 ADX의 하락 추세의 강도를 제가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꼿꼿하게 지금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점점 들면 저도 이제 47살입니다, 대표님. 믿기지 않으시죠? 믿기시나요? 제가 너무 제가 그럼 민망한 말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믿습니다. 믿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30대 아니 동안이에요 확실히. 30대 중반 뭐 예. 이렇게 아, 네 보시는 분도 좀 그 30대 있으셔서 동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40대 초반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젊으면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힘이 그렇죠. 있고 그 강하죠 에너지가. 근데 점점 이제 40대 후반 저처럼 이제 47 그리고 50, 60으로 넘어가면서 허리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죠. 내 몸이 쇠약해지고 그 힘이 약해지는. 그래서 지금 이 ADX는 상승할 때도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하락할 때도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데 하락의 에너지가 좀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약해지고 꼿꼿했던 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지만 우리 시장이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보조 지표로서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도지형 캔들이 나왔지만 저 꼿꼿한 하락의 에너지가 강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저점에서 뭔가 베팅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요새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는 순간 네. 그게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 네, 그것도 네. 이제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네, 얻으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어느 순간 이 지표를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초록색 지표가 아마 살짝 기울기가 꺾이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자, 우리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참아왔던 현금을 이제는 좀 쓰시죠라는 말씀을 그때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네. 요거는 제가 중첩에서 그려놓은 거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꺾이니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락 에너지가 강하게 내려오는 요 구간에서 요게 꺾이면 우리는 한번 자금을 쏠 거니까 그걸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것을 제가 나스닥이랑 ADX를 같이 그려왔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갈까요? 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뭘 샀을까? 네, 업종별로 어제 이제 동일하게 같이 사는 업종은 자동차와 건설, 건자재 쪽을 어제 동일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자동차 쪽으로는 그래도 계속 이제 강하게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데이터가 훨씬 좋고 제품 믹스가 잘 돼 있고 이번에도 전기차 쪽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기아차의 데이터가 괜찮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고요. 그 다음에 뭐 만도라든지 제가 또 엘레바마 공장 이야기 해드렸던 화신 이러한 종목들은 어제 시가는 낮게 출발했지만 대부분 양봉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가격보다도 더 올라서 끝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여전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나타났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고 있구나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물가가 요즘 너무 올라가니까 자동차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신차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판매는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차량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또 실적으로도 반영이 되면서 좀 그나마 최악은 지났다라는 부분이 바텀 피싱, 좀 빈집에서 플레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조선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과 최근에 5일 동안의 기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그려왔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올라가서 괜찮겠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제 차트가 너무 살아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또 나중에 한번 또 빠지면 다시 한번 그 부분 채워놓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자동차에 대해서는 워낙 작년서부터 좋다 해가지고 믿었고 그 흐름에 따라갔던 많은 분들이 다 물리셔가지고 이제는 뭐 믿지를 못하는데 어쨌건 네네.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다는 거 네네네.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하는 쪽을 봐야 되는데요. 매도하는 쪽은 디스플레이 패널 쪽인데 LG 디스플레이가 뭐 많이 매도가 되면 여기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 뭐 숫자 나오면서 어제 또 그 실적이 안 좋아서 네네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 계속 지금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제 우리가 이제 게임 업종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어제 공통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펄어비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너무 상반되는데 누가 이길지가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거의 승기를 잡는 그런 모습이고 매도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 탑 20 종목을 이제 매수 강도 기준으로 한번 쭉 뽑아봤는데
YG엔터가 어제 특이하게 시총의 0.5% 정도가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신 쪽에서 계속 엔터 관련주들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 우리 드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제가 이제 투신에서 팔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엔터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YG엔터 차트만 하나 제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는 어디까지 빠지니까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YG엔터가 차트를 제가 좀 키워서 보여드리면 엔터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조금 뭐 하락하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자,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요.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55,000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꽤 단기간에 아주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빠진 위치를 보시면 제가 이 초록색 선이 200일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200일선 아래까지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얼추 가격 조정은 이제 1단계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도 아마 고점 대비해서 이제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은 끝났고 여기서는 이제 좀 저가 매수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초입에서 제가 투신들이 이제 엔터주 파니까 같이 좀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혹시 못 하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200일선 아래에 빠져 있고 기관들도 바텀 피싱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뭐 급하게 이제 뭐 물량을 줄이거나 손절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는 지금 K-팝 ETF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에서.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혹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ETF가 만들어지면 거기를 따라서 추정하는 자금들이 또 있기 마련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차익 실현과 함께 이미 주가는 좀 빠져 있고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구간에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내가 뭐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셔도 되는 정도로 가격 조정은 1단계로 좀 마무리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